곧 점심시간이 되는군요. 일하다가 잠깐 다리를 쉬면서 카메라를 열었어요. 전 이렇게 다니면서 풀 뽑아요. 되도록이면 풀을 안 뽑는 방향인데 너무 큰 거는 차가 다닐 때는 걸리니까 이렇게 뽑아주고 있어요. 비가 오신 다음 날에는 쉬워요. 이렇게 키가 크면. 조금 살다 가라고 작은 거 안 해요. 이렇게 꽃이 예쁘죠?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풀 뽑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풀 모가지 뽑는 게. 하루하루가 이 세상에 천지조화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죠. 눈 뜨면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은 전쟁할 일이 없는데, 그죠? 다투고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가져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렇다면 좋지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못하죠. 아마 저처럼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안 하실 뿐이지. 조금 더 없는 거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행복합니다. 사실은 준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이거 라이브 방송 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부담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정말 첫 방송은 세수도 안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일부러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쉬는 자리예요. 이게 밤 맬 때 하는 방석 있잖아요. 그거 깔고 엉덩이 받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라는 게 자꾸 계속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나요. 그냥 놔두고 쉬면 돼요. 힘들 때는. 사실 어제는 열무김치를 좀 담아보려고 사왔는데 저녁에 해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몸이 무겁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누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경 안 써요. 삶아서 우거지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또 다시 사옵니다. 다만 열무김치를 늦게 먹을 뿐인 거죠. 그러고 살아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 방송하실 때는 말씀도 많이 걸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을 걸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은가요? 저는 국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시를 읽는다든지 시조를 외운다든지 그럴 때는 금방 외웠어요. 금방 외워서 이제 어릴 때는 왜 장학사 선생님이 이렇게 시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온 학교가 다 비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너 이거 연습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왜 이게 지명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제 제가 뽑혔었는데 항상 빨리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총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시를 못 외워요. 저는 원래 시문학을 했고 시를 좋아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게 산에 이렇게 앉았으면 눈이 촉촉해질 때가 있어요. 벌레 때문에 이제 제 시를 못 외웁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는 새가 날개가 커지면 둥지에 있지 않아요. 날아가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그렇다고 붙잡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도반이나 어떤 그룹도 그렇고 누가 떠나가면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새가 날개가 돋치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호럴. 그리고 누가 그 단체에서 나갈 때는 그 사람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 그 질량이 달라요. 또 삶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나랑 같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의 권고를 뿌리실 수 없어서 응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다른 방식으로 멀리 갈 때는 가만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같이 있어야 되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이 허공 가운데 자유롭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자유라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매우 조심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혜택이에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 몸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게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조심하면서도 나의 자유를 느끼는 거 그게 자유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꽤 오랜 시간 응시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자리는 영의 자리야.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앉으면 앉은 대로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대로 빈 그릇인데 물이 담기고
커피 담으면 커피 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성 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앉으면 나의 모습으로 된 것이 이렇게 반석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소나무도 부처님, 물도 부처님, 다 부처님이 이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런 쪽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수행에 나름대로 집중하시고 그런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풀들을 볼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싱그러운 숲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니 매일 감사합니다. 이제 각각의 별들이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들이 이 지구라는 별, 특히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그것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해서 여기 왔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훌륭하신 선지식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는 종교라는 그 의지처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인간을 이렇게 단속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고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높은 데 가서 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인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심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또 매진하셔서 자기의 참다움의 본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면 되시는 것이고 불교라든지 그 밖에 다른 종교의 의지가 초과돼서 그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하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더불어서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이름이 다르다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제 곧 초파울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연등 몇 개 달아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새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든 그 각각의 주체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새가 날개가 자라면 날아간다. 그거는 자녀 문제에서 특히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쯤 가면은 뭔가 반항기라고 하는데 그걸 반항기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문제의식에 질문 요소가 좀 강해지는 거죠. 그때는 엄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의견이 불편하게 반대 의견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네 의견이 맞는 것 같구나.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밭에 뭐를 심으면 촉이 이렇게 올라와요. 촉이 올라오는데 조금 며칠 지나 잎이 커져요. 근데 그거를 너무 춥겠어 하고 이불을 확 덮어버리면 걔가 숨을 못 쉬고 더 이상 안 자라고 노랗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은 이런 식물이 자라는 위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촉이 틀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햇볕이 넘어온 것 같으면 약간만 가려주는 거죠. 부모가 자기 뱃속에서 낳았다고 해서 맘대로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알고 보면은 조금 늦게 이 세상에 올 뿐이지 과거 생에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었을 수도 있고 더 윗대에 훌륭하신 어린이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집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다시 뭔가 하려다는 그런 하려고 왔구나. 그 사람이 잘 좋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너무 많은가요? 제가 사실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이거 첫 번에 너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근데 다행히 이 틱톡이라는 게 이렇게 화면을 하니까 얼굴에 화장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했어요. 보기 좋으면 좋잖아요. 이 동네 할머니들 제가 봐도 늙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네네 할 뿐이지 사실 꽃은 예쁠 때가 좋더라고요. 추하게 망가져가고 안 예쁘더라고요.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저분한 거 좀 안 보이게 하고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남이 눈살 안 찌푸리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찬바람이 부니까 자꾸 코에서 콧물이 나옵니다. 손수건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장갑으로 코를 닦아야겠네요. 이렇게 급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겨울에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79에 열반하셨는데 아니 추운데 왜 이렇게 씻으세요? 씻느냐고. 나이가 먹으면 더 자주 잘 씻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몸에서 냄새도 나고 또 살다 보면 오줌도 급하면 흘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잘 씻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늙는 사람 없으니까 좀 보기 싫더라도 어머니 이 고운 거 입으세요 하면서 챙겨드리고 우리 목욕합시다 그러고 같이 목욕합시다 그러면서 옷을 아예 적셔버리세요. 냄새 나면 핀찬하지 말고 물 확 견져가지고 뜨뜻한 물로 견져갖고 안 씻을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은 다른 일을 마음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크게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작은 부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넘어가고 이해해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잊지 않고 찾아와주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이런 얘기 할 때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때 정말 정말 잘했구나. 내가 마음을 급하게 안 먹은 게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들을 말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가닥을 하나 풀어보니까 또 얘기를 했네요. 또 얘기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숲에 이런 지나가는 숲의 모습이나 보여드리면 되죠. 아무도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 책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시인입니다. 머리 깎고 사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에, 첫 시집은 눈물 나온다. 바람 불어서. 절판됐는데 벌레가 만난 목화 속의 바다. 그 책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꽃이 되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시집을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는 꽃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누구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 그러면 진정한 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꽃이 되는 시간을 위하여 나의 삶이 꽃이 되는 시간을 위하여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3편까지 썼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제목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고 그 다음 해에 올해 시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해에 한 2018년도부터 2년 동안 연재 잡지, 시문학 잡지에 연엽선 편지라는 수필을 연재를 했어요. 그거를 탈고해놓고 6년 동안 출판을 못했어요. 출판 비용이 들어가니까 준비가 안 돼서 못했었는데 작년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출판비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림 해설 쓴 거 도와드렸더니 비용 주셔서 보태가지고 연엽선 편지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 책이 지금 교보나 그 인터파크나 여러 인터넷 서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 외에 제가 집필한 원고는 출판량으로 보면 한 20권 분량 했습니다. 근데 살림을 잘 못해요. 앉아있는 거를 좋아하고 막 저는 이렇게 아주머니 주부님들처럼 그렇게 막 쓸고 닦고 하는데 매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림을 못해요. 그래서 늘어놓고 사는데 우리 동생이 오면 난리 나요. 이렇게 하고 산다고. 생각만 나면 뭐 끄적거리고 앉아있느라고 살림하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집 안 가기 잘했죠. 나 같은 사람 데려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 20권 분량의 원고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 출판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 생활을 오래 해서 스님으로서 하는 모든 의식이나 제반 의식은 다 해요. 근데 이제 귀가 망가져서 다른 절에 기도해 주러 가는 건 안 해요. 못 해요. 오른쪽 귀가 망가지고 코로나 주사 맞고 많이 아파가지고 청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왼쪽 귀 30% 남아서 테레비도 못 봅니다. 자막만 보는데 그래서 혼자 제가 떠드는 편인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그래도 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머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세상과 허공과 인간과 그런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 그걸 제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머리를 깎고 살지만 저는 나는 시인으로서 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시인으로 불러주는 걸 좋아하고 제 인생의 마지막 시비는 원임덕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 소개가 됐죠?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글을 발표해서 여러분께 이 세상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게 짐벌이 있는데 급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쪽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어요. 다음에는 또 제 수입뿐만이 아니라 좋은 시를 낭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